안녕하세요. 건축의 모든 것 강화도 신이건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정화조 공사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화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하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오수와 우수로 이루어집니다. 오수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생활 하수 등을 말하고 우수는 건물 외부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우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의 종류에는 합류식 하수관거와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합류식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하며, 분류식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합니다. 합류식 하수도와 분류식 하수도의 차이점입니다. 합류식의 장점은 분류식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허나 단점은 오수와 우수가 합해져 오수 부하량이 커져 처리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하나의 하수관을 이용하여 우수 유입구로 악취가 발생됩니다. 분류식은 건물 내에 사용하는 오수는 정화조가 필요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지고, 빗물과 같은 우수는 빗물바지를 통해 하천 혹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하수도의 악취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조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전원주택에선 합류식 하수관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면 분해되지 않은 오수가 통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화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화조는 분뇨를 모아둔 큰 탱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정화조는 내부에서 분뇨를 침전시키고 오수만 하수도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 만든 시설입니다. 내부 침전물 물질이 너무 많으면 현기성균의 분해가 어려우므로 일정 주기마다 분뇨 수거차가 펌프질로 분뇨를 수거해 갑니다. 전원주택 부지 근처에 오수관로가 있다면 연결하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수관로가 주변에 없다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정화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와 합병 정화조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 분리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입니다.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를 유입하는 하수의 BOD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 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 정화조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 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 지역에서는 합병 정화조가 필수입니다. 과연 내 집에는 어떤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인허가시 지역에서 어떤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종류와 규격이 정해지니 먼저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정화조 종류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 뒷면에 정화조에 대한 설명과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화조 설치 시 준공 관련해서 간략히 8가지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치 전 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둘째, 설치 후 정화조 준공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셋째, 정화조를 안착하기 전 바닥 기초 부분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타설은 필수이며 배관 사진 또한 필수 서류입니다. 넷째, 정화조에 배관을 연결하기 전에 정화조 내부에 3분의 2 이상의 물을 채워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배관 연결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정화조로 유입되는 배관은 변기나 소변기 등에 세제가 섞여 있지 않은 오수만 유입되도록 하며 이 부분의 사진 또한 필수입니다. 여섯째, 냄새 방지 맨홀에는 각종 하수의 배관을 유입시켜 정화조 배관과는 별개로 최종 방육으로 직접 배출시키도록 합니다. 일곱째, 정화조에서 최종적으로 오물이 저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방육으로 배출되는 부분의 사진 또한 필수 서류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정화조 시공 후 상부 콘크리트 마감과 뚜껑에 노란색 색칠한 사진 및 파이프 3m 높이로 올린 벤츄레이터 사진 모두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분들은 이런 복잡한 준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힘들기에 시공업체 문의해서 준공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공사부터 준공까지 이런 모든 과정은 신일건축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오늘 설치할 정화조는 오수합병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와 배관을 묻을 땅을 파고 이제 시공을 준비합니다. 정화조를 담고 나면 상부 콘크리트 마감과 파이프 3m 높이로 올린 벤츄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정화조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에 설치 시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 약간의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냄새를 피하기 위해 무조건 집과 멀게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배관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관 구배를 맞추기 힘들어지고 방유배수관 연결 작업 또한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물 근처에 설치를 하되 주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을 피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창문이 없는 측면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하며 정화조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배구기의 길이와 위치를 조절하거나 배기관에 벽을 부착시켜 지붕 위로 올리는 방법 등 최대한 냄새를 피하는 방법으로 신일건축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정화조 청소는 건축주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정기적 정화조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전기 에어브로어의 전원을 꺼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드디어 정화조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일한 강화도 신일건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선 정화조 시공모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